네, 모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아님, 출국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출국 준비 이제 항공이랑 호텔 했으니까 한 반은 했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음, 예, 사실, 저희가 말은 팟캐스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오디오 듣는 분들이, 저희 이제 독자분들이에요. 제 포스타입 채널에서 글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그리고 트위터에서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일본어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또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시고, 그런데 이제 해외 취업, 특별히 싱가포르 쪽에 해외 취업을 좀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갖고 기꺼이 이제 이 오디오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나긴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기나긴 면접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하고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좀 모아님의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 오디오를 들으실 거예요. 네. 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커피 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이제 대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해외 취업을 이제 국내에서 좀 오래 일하셨잖아요, 모아님께서. 그리고 이제 모아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올해 2월 달에 이제 제 글을 보고, 아, 싱가포르에 일본어 수요가 많구나. 그걸 아셨고,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시게 된 후에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모아님이 좀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게 됐던 그 계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정말 산호님이 포스타입에 쓰시는 그 문송합니다. 문과 나와서 외국어 좋아해가지고 외국어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뭐 경영 학사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이제 제 경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본어가 너무 좋았고, 외국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 다니는 회사도 정말 다행히 외국어를 좀 많이 쓰는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유학도 사실 안 가봤는데 일본어를 되게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 레벨까지 올라온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예, 네. 맞으면서. 엄청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는 뭐 회사에서 했으니까 좀 됐는데 제가 이제 팀 이동을 하면서 일본계 말고 이제 외국계랑 좀 연락을 많이 할 일이 있었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네. 네. 동남아시아라든지. 근데 음, 제가 뭐 저희 일반적인 문과생들처럼 토익 뭐 8, 900에 뭐 이런 점수들은 있었지만 음. 정말 그 간단한 회화를 못한다는 거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에 있어서라는 네. 말씀이시죠, 원님? 네. 왜냐면 점수를 그간 만들어 왔는데 그냥 "거기 청소 좀 해 줘."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오니까 좀 많이 어, 충격을 받았죠. 네네. 그래서 '아 이거 근데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제가 하는 업무가 좀 해외 출장이 많아서 미국도 좀 가고 동남아도 좀 가고 막 이랬는데 네. 제가 지내보니까 제가 '아 나 이거 나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늘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시야도 되게 많이 넓어졌고. 일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네. 네, 예. 10일 정도 출장 다녀왔는데 영어가 막 늘어 있다든지. 그런 쾌감이 있죠.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제가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이게 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되게 튄다, 나댄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어,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제가 좀 해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네.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워홀 갈 나이는 지났으니 뭐 '해외 음.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워홀도 지금 캐나다나 런던이 그 영국이 열려 있으니까 '아 그런 것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오던 때였어요. 이제 그런 계속 해외에서 뭔가 다른 기회를 모색을 해 보고 싶다. 네네. 그런 생각에 좀 디벨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를 뭐 캐나다로 간다든가 영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확실하게는 잡아 놓지는 못했고 음음. 올 초에 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제 모색해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모아님과 사실은 어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저도 여쭤보긴 했었는데, 근데 본인께서 되게 일어 역량이 강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어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그 조직 내에서도 1어 구사로 인해서 많은 인제 1어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셨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1어 역량을 갖고 해외에서 뭔가 '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디벨롭을 못 하셨는지 그게 좀 음. 궁금했어요. 사실은 처음 3-4 년은 정말 일본이랑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해외 취업을 해도 일본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이외의 네네.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사실 영어에 대해서 뭐 배가 고프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야가 딱 거기에만 고정이 돼 있었어서. 음. 그런데 이제 팀 이동을 하고 여러 곳을 출장을 다녀보니 일본이라는 국가 파워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어딜 가도 일본인들이 있었고, 네. 뭐 미국에 가서도 사실 일본어로 얘기를 해서 그냥 뭐 넘어간 일들도 너무 많고, 그냥 일본인들이 거기서 미국인데 일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해서 일을 되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나가서도 그 일본어로도 제가 많이 혜택을 본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일본인들이 거기서 이뤄온 그런 산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일어 스킬셋이 꼭 일본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겠다.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오고 있었고,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는 사실은 일본어보다는 덜하니 오피스 잡을 가지려면은 '일본어를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면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올 초에 그 생각을 좀 구체화를 인제 시켜가는 음. 과정에서 이제 트위터 통해서 제 계정을 발견하게 되신 거고, 네. 예, 이제 제가 싱가포르 쪽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근무를 하면서 이제 보았던 일본어 구사자분들이 정말 치트키급으로 이직을 막 프리패스를 한다든가 이제 음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음. 보시고 이 생각을 굉장히 구체화를 시켜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모아님께서.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발단이 올해 한 2 월에서 3월 정도 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음. 되게 근무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 이제 모아님과 비슷한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음. 그 싱가포르의 어떤 일본어 수요자에 대한 기회가 있다, 뚜렷이 있다. 음. 그거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입사하게 된 그 싱가포르에 위치한 소비자 업계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약간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무지성으로 막 레주메를 네.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네. 막 심정이라든가 '아 이게 정말 될까?' 왜냐면 이제 모아님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어 실력이 일어 실력만큼은 되지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게 약간의 마음의 장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레주메를 막 넣는 과정들, 음. 여기서 어떤 걸 좀 깨닫게 되고 음. 익히셨는지 요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네. 일단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은 작년 말부터 하고 그 캐나다랑 영국이 열렸을 때부터 좀 결심을 음. 하고 있었고, 전화 영어를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진짜 해야겠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좀 막연하게 그려 나가던 와중에 산호님 포스트타입 그 트위터를 보고 '헐 대박. 싱가포르에 일본어 수요가 많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그냥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산호님 트윗을 엄청 많이 읽어 보고 포스트타입도 제가 멤버십 결제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예. 알고 막 보고 예. 막. 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네. 감사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4 월에 이제 회사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잘 안 풀리는 음. 때가 있잖아요, 어딜 그쵸, 다녀도. 그쵸.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제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막 좀 음. 극단적으로 '회사를 당장 좀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제가 좀 좋은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실행력? 음. 그걸 가만히 못 두거든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네. 그때 이제 '해야겠다. 이거
이제 뭐 캐나다를 가든 영국을 가든 해야겠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너 나이도 있는데 거기 음. 가면 뭐 한인 레스토랑이나 뭐 스시 말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피스 음. 잡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음. 이제 "오피스 잡하는 게 제 목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그냥 오피스 잡을 좀 더 가능성 있게 구할 수 있는 곳은 싱가포르이 아닐까? 산호님이 쓴 대로 '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산호님 포스트를 보면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링크드인 업데이트 하라고도 하셨고 막 이래서 저도 이제 가입만 해 놨다가 이제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게 됐는데 이제 업데이트할 때 그 레주메도 올리게 돼 있으니까 이제 레주메도 같이 만들면서 업데이트도 같이 그냥 동시에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행력으로 이제 네네. 친구들 그런 말들을 다 귀등으로 듣고. 네. 귀등으로 듣고 '아 몰라. 네. 그리고 모르겠고 난 일단 지원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정말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 링크드인에 재패니즈 네. 싱가포르로 했을 때 뭐 어. 막 많은 거예요. 틱톡도 있고 뭐 엄청 유명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네. 금융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랄까 이제 좋은 점은 한국에서는 경력 몇 년 이상 뭐 혹은 뭐 어쨌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네. 지원하는 뭔가 게. 자격 조건 되게 까다롭고. 네. 그리고 네. 자소서 문항도 되게 좀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을. 아 예 기 빠지게 쓰다가 막 네. 포기하고 싶고. 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 예예. 그냥 지원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그런 데만 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링크드인으로 간편 지원 아니면 이제 아. 거기서 눌렀을 때 그냥 회사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가입하고 레주메 한 장만 넣으면 되는 그런 것들로 좀 지원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막 한 300개 정도 공고가 나온다 치면 사실 싱가포르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 곳들도 있어서 제가 첫날 네. 지원했던 거는 사실 5 건에서 10건 정도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무지성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때는 이제 '분노는 나의 힘.' 말하면서 아 네. 그냥 다 어떻게든 눌렀던 것 같아요. 해내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회사를 지원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계속 그냥 어. 누르고 재패니즈 오케이 말하면서 계속 그냥 레주메 넣고 아 정말 무지성으로 예 일단은. 진짜 무지성으로 했어요. 저는 예예. 솔직히 지금 붙은 회사도 지원했는지 기억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어.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고 사실 레주메 쓰는 것도 쉽지는 않았죠. 왜냐면 영어로 다 써야 되는 거고. 그쵸. 맞아요. 네. 뭐 학교 때 썼던 뭐 이력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 경력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남들 링크드인도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음. 비슷하게 저랑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 거를 또 찾아가 가지고 네. '아 이거 좀 나랑 비슷한 일인 것 같아.'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챗GPT로 이제 제가 그냥 "난 이런 사람인데 뭐 써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써 보기도 하고 AI 도움도 같이 네. 받으면서. AI 도움도 예예. 받고 그래서 솔직히 이력서 자체는 3-4 시간 음. 정도로 썼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다가 정말 이제 그날 지원했던 회사 중에 한 또 유명한 장난감 업계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1차 서류가 된 거예요. 거기가 또 이제 정말 저한테는 좋았던 게 네. 바로 다음 날인가 서류 합격됐다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바로 또 네. 연락을 받으신 거군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산호님이 막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는 했지만 제가 겪어 보지 않았던 거니까 사실 긴가민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지원을 하고 다음 날 합격이 왔다. '어 이거 되네?' '어 이거 진짜네?' 약간 이런 경험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무한히 네. 제가 이제 제 글 쓰거나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독자분들한테 되게 강조를 하는 게 그 음. 채용 공고에 잡 디스크립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잡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음.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무한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양으로 승부를 보신 것 같아요. 양으로 승부를 보시고 예. 다른 분들 프로필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인제 AI 도움도 받아가면서 음. 점점 그 JD에 맞춰서 그 이력서 레주메를 쓰는 방식으로 이게 스킬이 좀 올라가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음음음. 아무리 인제 이런 스킬셋을 가지고 있지만 음. 어떠한 그 채용 공고에도 커스터마이징을 시키지 않고서는 막 이렇게 서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주메 체커 네.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음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스킬셋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장점이 있고 또
경험도 많으셨고 경력도 음. 있으셨고 그리고 계속 레주메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JD에 맞춰서 이걸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님?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산호님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네예. 네. 이제 레주메 쓰는 법도 써 두셨었어요, 포타에. 그걸 그래서 그때 보고 예. 하셨구나. 예예예. 저는 이제 다른 직무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네. 경영학과를 가지고 여전히 계속 얘기 문송한 지금 문과여서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여행 업계에 있는데 이제 네. 남들 좀 넓은 범위죠. 영업 관리라고 하는 직무인데 사실 음. 이거가 영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음. 그렇다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도 하기에도 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럼 커스터머 서비스로 아예 맞춰야겠다.' 네. 커스터머 서비스로 하고 플러스 이제 '나 일본어 잘해.' 이거에 초점을 맞춰 음. 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음. 채용 공고에 나온 그 JD에 나온 내용 중 핀포인트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음. 취사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네. 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한 몇 달간 계속 무지성으로 레주메 넣으시고 네. 합격률을 좀 높여 가면서 예 네. 그렇게 좀 끈질기게 맞아요. 친구들 말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든 보여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맞아요. 뚫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는 도중에 이제 실제로 면접 제안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모아님의 그 2달 거의 2달? 3달 정도 되는 그 음. 글로벌 지금 합격하신 글로벌 기업의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1 차부터 거의 뭐 3-4 차까지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모아님이 그 프로세스를 경험하시기 전에 생각했던 어떤 두려움? '내가 음. 이거 과연 될까?' 음. 근데 실제로 됐잖아요. 네. 예. 그 한국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비자까지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아님의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경험하기 전과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난 후에 가장 배운 게 어떤 건지 가장 크게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막연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점이 어떤 건지 음.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예 고런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님. 아 일단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게 되게 제가 궁금했어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냐면 저는 정말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예예.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뭐 영어 메일을 쓴다든지 전화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막 수려하게 이어나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팝하고 챗GPT 도움 받아서 이메일 정말 많이 썼었고 음. 그랬기 때문에 '아 정말 영어를 써서 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인터뷰도 보면은 기본 30분 1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죠.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얘 의사소통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가졌던 어떤 막연한 걱정. 어 네.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지 내가 이 기나긴 프로세스를 다 거쳐갈 수 있겠구나.' 막 교포 수준의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네. 있어야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배리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에. 네, 어머니. 맞아요. 정말 바로 그것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쵸. 그 영어가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정말 '한국에서 이게 합격이 돼서 갈 수가 있나?' 이것도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그랬었어서 그랬는데 이제 인터뷰를 거칠 때 사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저는 총 인터뷰를 4번 봤는데 첫 번째 네. 영어 인터뷰하고 제가 좀 크게 좌절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그때 왜냐면 어머님이 네네. 정말 이제 개발세발로 영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콩글리시 '이게 콩글리시가 뭘까?' 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또 그 경험? '이게 또 되네.' 네. 이 경험이 또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선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 이게 영어를 정말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정말 뜻이 통하면 되고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면 되는 네. 거였구나.'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그쵸. 음.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수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모아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접이 하나 끝나고 이제 저랑 통화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주 강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면 너무 좋죠. 자신감이 그렇죠. 붙으니까. 그렇지만 네. 제가 얼마나 일을 해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 음. 이만큼 해낼 수 있어를 보여줘야 했고, 걔네는 그것만 궁금해해요. 음. 그런데 이제 사실 한국 면접에 좀 찌들어 왔던 저는 아 압박 면접. 자격증이라든지, 네, 압박 면접이라든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가 좀 음. 커왔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이 글로벌 업계 분들 인터뷰할 때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어. 나랑 어떻게 얘가 우리 회사랑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음.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참 많이 좋았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아 님이 면접을 보고 나서 저한테 어떤 그 후기를 좀 가볍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늘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모아 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약간 한국 기업의 일반적인 압박 면접과는 다르게 물론 다 압박 면접은 아니지만 음음. 되게 모아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음. 그 일에서 좀 어떤 성과를 내 왔는지 음. 그리고 그 일에서 배운 건 뭔지 이런 음. 식으로 모아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위주의 질문들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모아님 만약에라도 이 이제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 중에 좀 모아님처럼 '나는 1어는 잘해. 그래서 1어를 잘하기 때문에 뭐 고객들 핸들링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해낼 수 있지만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음.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도를 하고 음. 있지 못하는 분이 이 오디오를 인제 듣고 계시다.'라면은 이제 음. 그런 분들한테 뭐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음. 이런 해외에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좀 실제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고 미리 생각을 해 놓고 그거를 영어로 좀 단순하게 음. 플롯을 짜 놓고 있으면은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셨을 거예요, 모아 네. 님이. 그래서 네. 고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제가 해왔던 일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다행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왔지? 그때 수익을 얼마나 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어렴풋이 저는 이제 '아 그때 되게 수익 많이 냈잖아.' 근데 그들은 많이 냈다는 거는 궁금해하지 않고 얼마나 퍼센테이지 음. 아니면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평균보다 얼마인지 아니면은 음.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서 본인이 정말 사소한 거라도 이제 네. 얼마나 수익을 냈다 혹은 얼마나 뭐 긍정적인 영향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그거를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네네. 의미가 간단하게 전달이 되게끔. 네. 너무나 제가 좀 버벅댈 때도 "아 그렇다는 네. 말이지." 하면서 걔네도 되게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사실 이 싱가포르 회사 말고 다른 쪽 나라 회사도 인터뷰를 봐 봤는데 네. 다들 좀 익스큐즈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정통 잉글리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네. 잘 얘기를 못 해도 "그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잘 받아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터내셔널한 건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이제 걱정하고 '난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약간 자괴감에 빠졌던 그런 생각들은 '쪼끔 내려놔도 괜찮겠다.' 그런 음.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그걸 정말 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로 정말 싸 놓을 수 있는 거? 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막 휘황찬란한 영어로 말할 필요 없이 뭐 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오더를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뭐 월 초에 평균적으로 내 상사가 해냈으면 하는 오더 매니지먼트 개수는 뭐 100 개였어, 예를 들면. 근데 나는 그 평균적인 타겟을 뛰어넘어서 뭐 200 개를 해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과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막 휘황찬란한 미사 여구가 붙은 그런 뭐 significant 막 이런 영어를 네. 붙이지 않아도 숫자로만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 리크루터들 분위기가 굉장히 나에게 호의적이었다.
네. 그건 항상 이제 모아님이 이 꼭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면접도 동일하게 느끼신 그런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모아님이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1월을 이 오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1월 구사가 가능하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기업에서 1월 관련된 이제 테스트도 있으셨잖아요, 많이. 네. 그런 테스트 수준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뭘 준비하면 좋은지, 그 음.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어 수준은 N1 정도의 문단을 이제 줘요. 그래서 한 6, 7 문장 정도가 있었는데 한자가 막 약간 좀 많은.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전화를 많이 받는 업무였다 보니까 전화 응대를 네. 할 때 비즈니스 일본어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쓰는 말만 써서 사실 좀 솔직히 말씀하면 드리면 좀 기세로 밀고 간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정말 많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약간 말할 때 매뉴얼이라는 거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아. 그런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들을 써야 되는데 저는 네. 성격이 그렇게 막 매뉴얼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네. 그런 거는 사실 틀렸다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음. 그러나 이제 그것도 붙었던 거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해 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자기 검열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일본어마저도 되게 자신감 없어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고. 이미 잘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미 잘하는데도 네. '아 나는 그래도 뭐 원어민 수준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 돼. 네. 네.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정말 저 그 문단 읽을 때도 100% 완벽하게 말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네. '이거겠지.' 뭐 그냥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 것들도. 자신감 있게. 네. 자신감 음. 있게.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일본어를 잘해야 되긴 하니까 그런 한자적인 부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N1 수준이라고 생각한 음. 거였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일본어 랭귀지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 미리부터 부담을 갖지 않아도 음. 된다. 이제 네네. 모아님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그런 음.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아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나긴 거의 3 달하고 지금 프로세스가 다 끝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을 맞아요. 하는 걸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전 과정을 저는 다 지켜봤고 막 걱정하시고 막 영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근데 네. 그렇다고 되게 걱정하는데 막상 뭐 2차 면접, 3차 면접 예.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조직 스카이라인사 조금 더 높은 분들과 인제 음.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오히려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더 분위기는 캐주얼해지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선연하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네. 모아님께서. 그래서 네네. 저는 이게 이미 이제 모아님을 아시고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 요 오디오를 들으실 때 어 미리부터 스스로한테 이렇게 다리게 들어앉히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지금 모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오디오에서도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던 싱가포르에 음. 대해서 일본어 수요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정말 그 실행력을 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지성으로 막 서류를 넣고 그런 네.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제 글도 읽고 또 모아님도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뭐 유튜브로 이런 자료도 보시고 레주메를 조금 더 다듬어 가기 시작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걸린 거죠. 레주메 그쵸. 섹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네. 그 걸린 몇몇 개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면접을 인제 음. 연달아서 보시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되게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모아님.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 이 실증적인 사례를 '내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이런 스킬셋은 정말 싱가포르에서는 되게 강력한 음. 예 스킬셋이고 수요가 많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너무 모아님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모아님께서 좀 싱가포르의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기부여식으로. 음. 음.
이걸 말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업종이 그 서비스 업종일수록 연봉이 되게 낮잖아요. 그럴 그랬던 수 사람 있죠. 중에 한 명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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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뭐 누군가의 뭐 초봉이 저에게는 7년 차 연봉이었고, 좀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업종을 바꾸지 않는 음.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항상 그 업계나 업종, 업종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음. 읽었던 사실 불안과 불만 사이라는 책에서 산업의 현실 연관도가 좀 높을수록 연봉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왜냐면 네. 접근이 너무 쉬운 직업일수록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연봉이 음. 낮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번 싱가포르에 이동을 하면서 사실 연봉이 2배 정도 뛰게 되었어요. 지금 음. 연봉에. 음. 음. 근데 뭐 물론 싱가포르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 연봉이랄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또 기분 좋고 네. 기분 좋고, 그러니까 기쁘고 예.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특히 그런 게 저는 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모두에게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육안으로 2 네. 배가 올라가는 그걸 지금 보신 거잖아요. 네. 이미 봐 버린 건 네. 거죠. 왜냐면 저는 어. 뭐 캐나다나 영국 갈 때는 정말 좀 '많이 굶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제 경력 다 인정받고 오피스 잡을 음. 하면서도 '연봉이 2배가 뛰네? 이렇다고? 이런 음. 기회의 땅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좋겠다.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아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한번 제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모아님 전에 이제 제 지인분들이죠. 그 헌주 씨랑 네. 그 유영 씨도 이런 스킬셋으로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네. 모아님도 팟캐스트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헌주 첫 1회 저희 게스트 인제 헌주 네. 씨도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아무래도 서비스 업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뭐 업종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서비스업 자체가 다른 직무에 비해서 연봉이 낮을 수 있죠. 근데 음. 한국에서는 그게 좀 두드러진 편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때 팟캐스트에서도 헌주 씨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 인제 입사를 해서 엔트리 음. 레벨로 입사를 해서 매니저로 이제 초고속으로 승진한 케이스인데, 네. 그 헌주 씨도 좀 강조를 하셨던 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뭐 서비스업을 해도, 서비스직을 해도 네. 뭐 근무 환경이나 연봉, 그리고 음. 대우, 전체적인 그런 모든 복지면에서 월등히, 정말 월등히 좋다. 그래서 음. 이제 헌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게 된 그런 연봉까지도 다 공개를 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 님도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네. 디테일한 부분을 공개하진 못하지만은, 음. 그 헌주 씨가 말씀하셨던 맥과 동일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문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문과를 아무래도 졸업을 하시면은 어학의 음. 스킬셋이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서비스직이나 세일즈직에 이제 음. 많이 사회 음. 진출을 하게 되세요. 그쵸? 네. 네네. 음. 근데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풀에서 더 많은 기회, 음. 그리고 더 좋은 복지, 연봉,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은 싱가포르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음.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일어를 할 줄 안다. 근데 음. 이 일어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을 뭐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일을 다 하는데 이렇게 후려치지 말고, 네네.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음. 국가에서 커리어 개발을,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 뭐 오퍼레이션만 담당을 하면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좀 문과생들이 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런 스킬셋으로 분명히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거를 이제 음. 모아님께서 한 번 더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음. 모아님 그 일어 스킬셋에 대해서 쪼끔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모아님이 어떻게 그 비즈니스 수준까지 일어를 끌어올리셨는지, 음. 업무 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릴 때 일본어 콘텐츠가 정말 많았어요. 뭐 제가 트위터에도 올려놨지만 이누야샤로 진짜 공부했다고 할 정도로 이누야샤, 뭐 고쿠센, 뭐 꽃보다 음. 낫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반복해서 좀 많이 저는 좋아하면 되게 여러 번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1개가 방영이 되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가 나올 때까지.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입에 좀 붙었었어요, 어렸을 때. 음. 그리고 좀 공부 욕심이 있어서 엄마한테도 "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해서 쪼끔씩 했는데 그때도 저는 문맹이었거든요. 한자를 읽을 줄 몰라요. 네. 그냥 말만 쪼끔 그냥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왜냐면 애니메이션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아, 자격증이 있어야 내가 잘한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좀 그 한자 자격증도 따보고 일본어 자격증도 따보고 좀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네. 이제 외국인 친구들 뭐 도우미도 좀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네. 일본어를 계속 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정말 운 좋게 회사를 일본어를 정말 많이 쓰는 회사로 들어왔는데, 네. 비즈니스 레벨 앞에서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죠. '아, 많이 부족하구나.' 예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 관련해서 또 제가 하던 식으로 비즈니스 일본어를 많이 쓰는 좀 드라마들 또 많이 네. 보고, 그다음에 그런 좀 클래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일본어 관련된 클래스들, 네. 한자를 좀 많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번역 음. 수업을 좀 들어본다든지, 저는 좀 그런 네. 거 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회사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좀 많이 공부가 돼서 네. 들었죠. 그리고 회사에서 아무래도 전화를 이제 덜덜거리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썼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네.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체화된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여전히 좀 부족한 면들도 있어요, 제가 혼자서 계속 해 음. 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외국어는 아무래도 진짜 기세라서 잘 몰라도 "아,それって何?"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계속 키워오고 있는, 저는 그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음. 거를 계속 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정말 실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모아님의 이 취업 성공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저희 네. 이제 팔로워분들한테 네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음.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 아.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네. "모아님은 연차가 많지 않느냐. 아. 경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냥 정말 솔직하게 모아님이 취업하게 된 그 해당 기업의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나의 네. 많은 연차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연차가 나보다 적다고 해서 그럼 그게 페널티가 될지 아니면은 뭐 핸디캡이 될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음음음. 그래서 모아님 혹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답변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도 이런 스크립트 할 때 뭐 음. 이제 "나 7 years experienced" 막 이런 거를 썼었어요. "나 7년 차 직장인이다."라는 거 "방문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네. 사실 그런 말을 쓸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는 음. 제가 몇 년 일했는지보다는 네.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아 네. 연수보다는 그쵸. 네. 그래서 예. 정말 뭐 반년을 일했든 1년을 일했든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고 그거를 네. 잘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직할 때도 네. 어떤 업무에서 몇 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부터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답답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음. 이제 싱가포르 인터뷰를 볼 때는 그런 네. 것들이 장벽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연차가 뭐 1년 차여서요, 제가 뭐 얼마 안 돼서요, 이런 거는 정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 자격 조건에도 뭐 "리치 익스피리언스를 우리는 원해." 이렇게 네.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네. 실제 인터뷰 도중에도 "몇 년이나 근무를 한 거야." 이거를 중점으로 둔 게 아니라 음. 어떤 걸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서 내가 해낸 일들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봤지, 내 경력 연수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음. 아니, 그럼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무한님께 드릴 이제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8월 초쯤에 이제 무한님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좀 초쯤에 최종 합격 소식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사실 6월 초에 저희가 이메일 주고받았을 때 제가 네.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 생각엔 최종 합격하실 것 같다. 1차 음. 인터뷰 보고 나신 다음에 이제 저랑 대화하시고 나서 제가 이런 메일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 제가 선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뭐 채용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채용 쪽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팀이 처음에 론칭을 할 때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필요할 때마다 1명 혹은 이제 2명 정도 채용을 하잖아요. 네. 지금 무한님도 그런 포지션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무한님이 합격을 1차 면접만 본 사람한테 합격을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외노자로 근무를 하면서 이 1호 구사자들 프리패스 이직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무한님이랑 1차 맨 처음에 네. 커피 챗을 했을 때 음. 무한님 정도의 1호 실력과 그런 인터뷰 때 나눌 수 있는 경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합격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좀 부러워한 1호 구사자들의 그 싱가포르 내에서의 프리패스 이직 경험담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견주어 보아서 확신을 이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한님 1차, 2차, 3차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서도 모아님께서는 끝까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될 건지, 내가 진짜 최종 합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1차 때부터 최종 합격 당연히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제가 그 부분이 왜 안타까웠냐면은, 지금 모아님 정도 경험과 그 1월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어 면접을 빠르게 준비를 하면 안 되실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걸 좀 최종 합격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걸 좀 불확신하는 무한님이 조금 안타까웠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최합을 하고 안 가더라도, 아니면은 불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님이 쌓아온 그런 경험과 역량을 원하는 수요가 좀 그 싱가포르 현지에 얼마나 많은지 그 가치를 눈치채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특히 서비스 혹은 세일즈직, 네. 그리고 뭐 더 큰 범주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뭐 고객 지원, 영업 지원, 이런 식의 직무에서 좀 경험을 쌓은 그 문과분들이 이직 프리패스상 공통점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사자였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더 많이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아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먼저 그 길을 걷게 된, 이렇게 굳이 말하면 선배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발로에서 그 1호 스킬셋으로 번역 외에는, 뭐 통역 외에는 뾰족한 그런 진로 설정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기 어렵다고 인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싱가포르 내 그 1호 구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모아님께서도 앞으로 뭐 트위터가 됐든 아니면 추후에 준비가 되면은 또 다른 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네. 이야기들, 이제 모아님은 현지에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생생한 사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지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모아님께서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업무 외적인 거 외에, 뭐 업무에서도 그렇고, 네. 1차적으로는 업무에서도 그렇고, 또 2차적으로는 업무 외적인 거 외에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뭐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싱가포르에는 저도 사실 지금 가면 6개월은 수습 기간이에요. 그래서 네. 6개월 동안 테스트도 많이 거쳐야 되고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또
한우님 말씀대로 커피챗을 통해서 현지 계신 선배랑 또 얘기가 됐었어가지고 네.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수습 기간이 쉽지만은 않다. 꽤 음. 많이 수험생 공부하듯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네네. 사실 6개월은 정말 그거 잘 헤쳐나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게 음.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표고 그다음에 좀 잘 회사에서 좀 뭐 정말 길게는 그러니까 짧게 길게 3년은 좀 잘 버텨내보고 싶다. 그런 음.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직 뭐 입사가 완전히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네네. 누구나 잘 아시는 회사고 음.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여성 임원 비율이 50%였다는 점. 음. 그걸 아예 목표로 음. 걸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사실 여성 임원 비율이 되게 적죠. 3%일까요? 제가 통계를 봤던 것 어떤 같은데 회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는 되게 커리어에 욕심이 많은데 제 목소리를 내기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네. 가서는 좀 더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음. 있는지도 좀 한번 욕심내서 저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 목소리를 좀 키우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근무 네. 외적으로는 사실 또 선생님의 영향으로 제가 트위터에서 글을 좀 쓰게 됐는데 글을 네. 쓰면서 뭐 되게 뭐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도움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 진짜 미약하지만 정말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진짜 제가 이런 산호님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음. 저도 베푸는 마음 뭐랄까요. '이걸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취업까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좀 네. 정비된 채널로 저도 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일단 지금 간략하게 쓰고 있지만 이제 음. 다른 뭐 포스트 타입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한 네네. 번에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네.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진짜 여도별어라고 하죠.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말 현지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생생한 뭐 네. 정보라든가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아님.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원래 그 외국계 기업의 프로베이션 기간이 수습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3 개월에서 6 개월은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해서 네. 물론 크게 뭐 프로베이션 때 잘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이 긴장한 상태로 잘 네. 헤쳐나가서 이제 무난하게 퍼머넌트로 인제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님 그러면은 인제 이 독자분들 모아님을 몰랐던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팟캐스트 아래에 모아님의 그 트위터 계정 네 네. 주소를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네. 모아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내가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구직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화상 면접으로 음. 1 차부터 최종 네. 면접까지 거치고 최종 합격을 해서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받고 싱가포르로 갈 수 네. 있다. 예 이 실증적인 사례를 이제 모아님이 너무 활기차고 너무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 모아님을 몰랐던 분들도 이 오디오를 듣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좀 저희 계정이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가 뭐 포털도 괜찮고 다른 유튜브도 괜찮고 더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아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